자, 2차 함수 봅시다. 얘들아, 이제부터 학원 올 때 학교 구교재 가지고 다녀. 구교재 월표사항 있으면 마지막 시간 오답할 때 구교재 풀릴 거니까 미리 가지고 다닌다. 자, 2차 함수. 와, 약간 공식인데 2차 함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 좀 보자. 문제에서 2차 함수라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어때? A는 뭐가 아니야? 0이 아닌 거다. 0이 안 때문에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는 이 식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x 빼기 p의 제곱 더하기 q 해서 꼭지점을 p, q 라고 쓰는 거고, 얘를 굳이 구분하자면 표준 얘를 일반형 이렇게 표준을 나누는데, 몰라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술형 답안에 쌤이 채점을 편하게 위해서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 뭐가 표준형이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의미 없이 1점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외워두자. 원의 방정식 표준형도 이렇게 쓰잖아. 중요한 참고점을 바로 알 수 있으면 표준형이다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어떤 게 더 좋으냐는 중요하지 않고 2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2차 계수 부호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다.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A가 0보다 클 때 이거냐 물어볼 수도 있지만, 원래 수학적으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표현하는 등식은 따로 있다. 그치? 자,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이야기는 곡선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직선으로 연결해 보니까 곡선이 볼록 튀어나와 있는데, 그 방향 자체가 어디? 직선보다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아무 점을 잡아서 연결해서 직선을 그어봤더니 직선에 대비해서 아래로 튀어나왔다는 이야기야. 반대로 위로 볼록하다는 이야기는 두 점을 잡았을 때 곡선이 직선보다 위로 튀어나와 있다. 당연히 안 튀어나와 있는데 여기 직선이잖아. 그치? 튀어나와 있다고. 그러면 이거는 증가 감소랑은 상관없이 오로지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잖아. 볼록한 거는 변함이 없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쓰느냐, 위아래 볼록에 대한 정의만 한번 쓰고 넘어갈게. 자,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건 뭐다? 직선이다라는 이야기다. 직선이 있을 때 두 점을 잡았다라고 했는데, 두 점에 대비해서 곡선이 위로 튀어나와 있으면 위로 볼록인 거고, 곡선이 아래쪽으로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거든. 그러면 이 점을 예를 들어 알파, 이 점을 베타라고 잡았다고 하단 말이야. 그럼 얘 높이가 되는 게 얼마냐? F의 알파란 이야기다. 얘 높이가 되는 게 얼마냐? F의 베타란 말이야. 그러면 A와 B에서 얘 딱 중간 점을 선택을 한다. 왜? 그게 식쓰기 편하니까. 그럼 이 중간의 점이 얼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분의 평균이겠다. 그치? 직선 같은 경우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중점을 때리게 되면 중점 연결점에 의해서 이 길이 같은 거니까 당연히 높이가 얼마가 돼? 2분의 F의 알파 더하기 F의 베타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내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F에 대입한 값이 이 직선 값보다 밑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점을 대입한 y 값이 직선보다 위에 있으면 위로 볼록이다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해서 어떻게 얘기한다고? 만약에 F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즉
중점일 때 함수에 집어넣은 값이라는 이야기다. 그치? 이 값이 뭐보다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냥 y 값들의 평균 한 것보다 크면 뭐라고? 이거는 어때? 위로 볼록인 거야. 위로 볼록. f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f의 알파 더하기 f의 베타보다 작으면 얘는 뭐라고? 아래로 볼록을 의미하는 거야. 단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있다고? 콜라, 알파, 베타 두 개 잡아서 그 사이에 있는 중점 가지고만 비교를 했잖아. 그럼 다른 점에서도 똑같이 성립해요라고 하려면 이거를 중점이 아닌 다른 내분점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라고 된다? 알파, 베타로 옮겨버리면 되지. 그치? 그래서 조건을 달아버린다. 이미에 서로 다른 알파, 베타에 대해서 라고 해버리면 내가 이 점에서 비교하고 싶은 것 같아. 알파, 베타를 옮겨버리면 되지. 그치? 옮겨가게 되면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왜 알려주느냐? 그냥 그거야. 다음 주 어려운 것을 고르시오. A가 양수일 때 부등식 주고 이거다. 만족한다라고 하면 맞는지 틀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증가함수. fx는 반드시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가 요에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다. 그치? 요때는 뭐 한다고? 증가하고 요때는 감소하잖아? 마찬가지로 요렇게 있다라고 하면 대칭축이 얼마라고? 요게 뭐다고? 증가하고 이때는 감소한다고? 그러면 x가 얘보다 클 때, 작을 때, 증가하니, 감소하니 물어봐도 되는데 어떻게? 이처럼 식으로 물어본다는 이야기다. 그치? 자, 근데 증가, 감소는 되게 심플하지, 그치? 자, 감소한다, 증가한다라는 게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은 뭐냐?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를 때 f의 알파가 f의 베타보다 작더라. 즉, 함수에 집어넣었는데 뭐? 부등호의 방향에 변화가 없더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거는 그냥 증가함수란 이야기고 감소함수라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값을 대입을 했는데 어때? 대소관계가 바뀌어서 튀어나오더라. 그럼 어때? 이거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그치?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어 물어보겠지. 예를 들어서 뭐 저런 2차식의 fx가 ax제곱 bx 더하기 c일 때 뭐 한다? 난 a는 기억해서 a는 양수고 알파, 베타, 마이너스 2a분의 b 해놓고 f의 알파가 f의 베타보다 작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지, 그지? 왜? 얘 감소하고 있잖아. 그래서 부등호 바꿔주면 안 돼. 참여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딴 게 아니고 그냥 어때? 알파, 베타가 어떤 점이다?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는 점을 집어넣었을 때 그래프 자체가 어때? 여기보다 좀 감소하니까 감소하고 있으면 그 뜻이란 이야기. 보고 그냥 이런 거는 아무 부담 없이 값을 넣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된다는 이야기. 자, 2차 함수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얘만 알고 있으면 된다. 축이다. 축이다. 자, 대칭축이 정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축이 있을 때 완전히 좌우가 같다라는 대각선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축과 수직대의 선을 그으면 무조건 어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다. 그치?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자, 이렇게 쓰면 대칭축이 얼마다? p란 이야기냐. 얘는 이게 x는 얼마?
P가 대칭축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P를 기준으로 얼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동일한 길이만큼 가게 되면 둘이 높이가 같아요 이 뜻이다. 그지? 그래서 P 플러스 X한 거랑 F의 P 빼기 X랑 같다는 이야기다. 얘를 다르게도 쓴다. 그치?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치? 아니면 아까 X 빼기 P로 할까? 어쨌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 하는 거거든. 그치? 이거 하는 게 뭐다? 대칭축이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 구할 때 대칭축이 있고 반드시 요렇게 있고, 그러니까 꼭지점일 때 반드시 뭐? 최대 또는 최소가 된다. 그지? 그러면 만약에 fx가 모든 x에 대하여 fx가 f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혹시 이런 이야기죠. 이게 뭐다? fx를 뭐라고 쓴다고? a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f2라고 주고 a가 양수다 라고 쓰는 거다. 그치? 왜? 모든 실수일 때 fx가 f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뭐 이 점이 얼마? 2, f2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초적인 내용 사실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자, 이런 식 표현이라든가 이런 식 표현 이런 것들만 추가로 알아두자. 지워도 되냐? 지울게. 자, 그러면 이게 2차 함수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2차 함수로 배운다라기보다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푼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 fx는 k다 라고 한다면 얘가 어떤 2차 함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y는 k와 만나는 뭐 이 방정식의 근은 뭘 의미한다? 저점의 x 좌표가 되는 거다. 그치? 맞지?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의 근은 결국은 어때?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된다.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얘를 가지고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얘가 fx, y는 fx가 있고 얘가 y는 mx 더하기 n이 있는데 이 값이 얼마다? 알파고 이 값이 델타고 뭐 fx를 항상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한다? fx랑 mx 더하기 n이라고 뒀을 때 근이 알파, 델타인 거니까 바꿔 얘기하면 fx에다가 mx 더하기 n을 빼게 되면 어차피 2차 계수는 얘가 결정하는 거니까 a 한 다음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그럼 그랬을 때 이 그래프 자체는 뭐라는 이야기야? fx에다 직선을 뺀 거기 때문에 얘를 hx다 라고 한다면 현재 그림 상황에서는 이런 게 되겠지만 우리는 어때? 그냥 여기서 알파, 베타고 x축이 되는 h 함수로도 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치? 필요에 맞춰서 뭐 식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고 뭐 할 수 있다고?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고 그렇게 식을 세워서 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일긴 하지만
알고 있으면 유용한 게 있다. 자, 직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기울기가 m이다라고 해봐. 기울기가 m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이것 때 이거의 비가 1대 m이다라는 이야기잖아. 이 길이가 얼마라고? 1이고 이 길이가 m이면 이 길이가 어때?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 된다는 이야기다. 단순하게 교점의 좌표를 가지고 x값의 차, 이게 알파, 이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가 의미하는 거는 베타 빼기 알파, 두 x값의 차가 될 거고, 그치? 요 길이가 의미하는 거는 f의 알파 빼기 f의 베타, y값의 차가 될 거고, 그 다음 어때? 얘가 되는 거는 뭐가 된다고? 두 선분의 길이가 되겠지, 그치? 이거는 보통 어때? 이게 a가 되고 b가 된다면 ab라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fx가 x제곱 더하기 kx 더하기 3이다라고 해. 그리고 어떤 직선이 있다라고 쳐. 2x 더하기 n이라고 해. 그랬을 때 교점에 뭐 거리가 2루트 5다. 그럼 무슨 말일까? 얘가 의미하는 거야.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찌되었건 2차원도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리고 여기에 기울기 2자린 직선이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길이가 얼마나 이야기라고? 2루트 5가 되었다라고 하면 얘 기울기가 얼마? 2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얼마가 돼야 되나? 1대 2대 루트 5란 이야기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뻗어버리면 1대 2대 루트 5가 아니고 2배 한 거니까 2대 4대 2 루트 5란 이야기야. 그래서 뭐 베타 빼기 알파 두 분의 차가 얼마라고? 2를 의미한다는 이야기다. 그치? 이런 것들만 잘 이용하면 돼.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울기 1자리 1대 1대 루트 2, 기울기 마이너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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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 기울기가 2다 1대 2대 루트 5다, 기울기가 루트 3이다 1대 루트 3대 2다. 그치? 특수각이라든 기울기 같은 거 이용만 잘 해주게 되면 우리가 식을 세워서 교점 구해서 실제로 이 좌표랑 이 좌표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 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반드시 뭐 기울기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걸 기억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두 분의 차라든가 두 분의 뭐 합을 안다라고 하면 그 식을 끌어내가지고 이 기울기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자, 해서 그래서 이거를 종합을 하면 이런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 dx 더하기 b가 될 테고, gx는 뭐 2x제곱 cx 더하기 d가 될 테고, 그 다음에 y는 mx 더하기 n이 되는데 요 직선을 l이다라고 하자. fx와 l은 x가 6일 때 접하고 gx와 l은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접한다. 그랬을 때 fx와 gx의 교점의 x 좌표를 구해보세요. 자, 해봐. 이렇게 헷갈리면 2,F라고 적어줄까? 얘는 4,7가 같은 말이다.
자, 미지수가 많다, 그지? 미지수를 구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미지수는. 진짜 더워요. 어? 진짜 더워요. 그렇겠지, 막 던졌으니까. 이쁘진 않을 거야. 왜? 풀라고 했잖아, 지금. 왜? 허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아, 잠시만요. 계산 중이세요. 그치. 이론적으로 허근은 안 나오지.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도수를 구하고 있어. fx를 지금 접한다고? 네? 아, 아니요. 도점 2개 나와. 도점이 2개 나왔다고. 허건 안 나와요. 어? 허건 안 나와요. 허근이 나온다고? 아니, 허건 안 나와요. 허근이 나올 수가 없어. 그 흡수분이 빨리요. 그 얘들아, 도로수 익숙해져야지. 학교 시험 문제가 다 답이 정수로 나오겠다는 편견을 버려라. 계산 잘못하고 싶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기본적으로 세 자릿수 정도는 맞을만 하다. 이런 거 나올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더하기 루트에 어때? 34 나올 수 있다고, 이런 거. 깔끔한 수잖아. 근데 이거 꼭 그래고 싶었어요? 근행공식을 안 쓰면 답을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거는? 그 방정식 방법을 방법을 아, 문제를 바꿔달라고? 알았어, X 잡게 하고 바꿔줄게. 그거 쉽잖아. 무심이야? 세계는 진짜 부르지 이런 식으로 끝내야 돼. 어? 부르지 이런 식으로 끝내야 돼. 아니, 이미 끝냈어야 돼. 뭘 이거까지 끝내? 아, 진짜 무슨 소리야? 너무 와야만데. 어? 근데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아니, 한 번 더 풀어봐야지, 빨리. 야, 그렇게 따지면 중에 풀 문제 없어. 아마 80%는 겹칠걸, 도중제랑. 근데 부교재에 풀려면 풀게 남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부교재에 풀면 풀게 남잖아. 아, 나한테 찾아와서 풀어줄게, 프린트. 상관없어. 그리고 풀이 나가도 돼. 어차피 니들은 공식이 풀 거잖아. 공책을 풀어요? 아니, 지금 내가 니들한테 대부분 공통적으로 제발 공식의 문제 풀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공식이 진짜 풀어야 돼요. 왜 안 이러고 있으면, 응! 이라고 얘기해야지. 굳이 싫으면 시험 망치고 나서 바꾸든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숙제할 때도 못해요. 모든 수학 연습은 그냥 못해야 시간을 들여, 제발. 연습 따로, 본 시험 따로, 소수령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 방 있으면 되도록 하라고. 니들 소수령 따로 쓸 시간 없다, 시험 볼 때. 근데 수요일, 토요일 말고는 쌤 말고 어떤 쌤 있어요? 일요일 날. 강태지 소장님 계셔. 일요일이요. 일요일 날. 그리고 다른 요일은 다들 수업이 있어서 받을 수가 없고, 아마 운 좋으면 원장님? 한테 물어보면 돼. 일요일에 계신 쌤은? 강태진 쌤. 뭐 상관없어. 쌤도 너 모르기 때문에 괜찮아. 그냥 저 왔어요 하면 잘 왔어 하고 질문하면 됩니다. 그냥 교무실에 있는 아무나 붙들고 학생만 하면 돼. 질문하면 돼요. 근데 사과 보면 학생 보고 질문하고 그러라는 거지. 학생만 아니면 돼. 데스크 빼고 교무실 와서 아무나 있으면 와서 질문하면 돼. 혹시 아냐? 선배 있으면 질문할 수 있을지? 대학교 선배들한테. 선배들이 도망가겠지. 그게. 준비하기 좀 무서워요. 자, 문제 보자. A, B, C, D, M, N 이렇게 6개나 줬다는 이야기는 지난번 구할 생각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 구하면 안 돼. 직선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아. 아무튼 그림은 된다, 그지? 자, 접한데 누가 최고차항에서 1놈이 접하고 최고차항에서 2놈이 접한데 누가 더 날씬하냐?
다시 뚝뚝. 하나는 폭이 벌어져 있고 하나는 폭이 어때? 이렇게 높다는 이야기잖아. 근데 얘는 어디서? 2래. 얘는 접하는 점이 어디라고? 4래. 그러면 내가 딴 건 모르겠는데 뭐 할 수 있냐? 직선이랑 2차 함수가 만나면 신경 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럼 뭐라고? fx 빼기 mx 더하기 n 하면 얘가 뭐란 이야기야? 최고차항 계수 1이다. 그치? 뭐 x 빼기 2의 제곱일 거야. gx 빼기 mx 더하기 n 하면 얘는 얼마? 2차 계수가 2다. 그치? x 빼기 4의 제곱일 거라고. 나는 뭘 보라고 했어 이제? fx랑 gx의 교점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뭐 내가 구하는 거는 fx는 gx거든? 그럼 어때? g가 넘어가도 되고 f가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때? 여기 큰 놈 앞에 계속 양수를 두잖아. 그러면 gx 빼기 fx 하는 거 같은데 직선이 뭐가 되면 나눠버리지. 그지? 뭐 나눈다? 2배의 x 빼기 4의 제곱 x 빼기 2의 제곱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정리하면 얘가 어때? 2x 제곱 x 제곱 나머지 패고 얘가 어때? 마이너스 얼마야? 16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0x가 되겠네. 그 다음에 16 더하기 2 빼기 16 빼기 4인데? 마이너스 10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12. 그렇지. 이게 됐고 그 다음 얼마? 32 빼기 4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7분 나온 거야. 이 정도면 깔끔하지? 아니 그냥 이거 얼마 근해공식 안 쓰려고? 왜? 귀찮다고? 이게 뭐 귀찮아? 이 정도로 써야지. 이게 이 정도면 얼마나 깔끔하게 나온 건데. 얘들아, 이걸 보고 안 갖다 웃겨야 된다. 꼭 깔끔하게 나왔어. 아, 기분 좋아, 이렇게. 어쨌든 합은 얼마? 12다, 그치? 뭐라도 된다고? 빼면 되고, 우리 뭐, 식 세워서 알면 돼.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도구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나면 그걸 좀 더하면 그림도 접한다라고 했으면 뭐 세우면 되고 사실 그림 필요하냐 그렇게 없냐 그림 필요 없다. 그림을 왜 하냐라고 하면 해보면 어때? 교점이 한 개일 거다 두 개일 거다 뭐 예상할 수 있지. 그치? 당연히 얘가 어때? 최고차항에서 2가 아니고 1이 맞아야 될까? 교점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왜? 폭이 같은 놈을 둘이 가는 거니까. 그치?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근데 그걸 가지고 했는데 왜 그래 하는 거야? 막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림을 놓으면 되잖아. 근데 니들은 이렇게 줘도 요걸 반야 아래서 그리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극적이면 그림 그릴 때 이런 식으로 2차 계수에 따라서 그래프 증가하는 폭을 다르게 그리는 연습해라. 정교하게 그래야 답이 나온다. 2차 함수와 직선.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 어떤 직선이 있으면 관계는 총 3가지밖에 없다. 그치? 3가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이때는 어때? 판별식이 0을 띄울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란 이야기거든. 자, 판별식은 우리가 방정식을 풀건 2차 함수를 하건 반드시 써봐야 되는 식이다. 일단 무조건 습관적으로 판별 쓰는 걸 일반화하는데 단 이제 굳이 뭐 접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접선이잖아. 자, 접선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예를 들어 어떤 직선을 그냥 y는 mx 더하기 n이다 라고 해서 이 접선인데 그 기울기를 구해야 돼. 기울기 n 값을 구하네.
자, 기울기 n값을 구하라라고 하면 수투에 나와도 판별식이 빠르다. 2차 주면 이때는 그 n값을 구하는 건 무조건 어때? 판별식 기회를 못 때린다. 근데 언제? 기울기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어때? 접점의 x 좌표를 구하라. 자, 접선의 기울기가 2래. 그럼 어때? 묻지마 미분이다. 그지? 아니면 접할 때 뭘 구하라고? x 좌표를 구하래. 이때는 반드시 뭐 한다? 미분이 유리하다. 그치? 그래서 기울기 알고 있으면 미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닐 때는 판별 써도 되고 뭘 써도 서술형은 못 쓴다. 미분. 서술형은 못 쓴다. 대신 어때? 미분에서 바로 구해놓고 어떻게 한다고? 판별식 T는 0을 만족하는 M은 2다 쓰면 되겠지. 그지? 그렇게 쓰는 거고. 자, 지금 하려는 건 뭐냐? 이거 2차 함수야. 직선이랑 만나. 그러면 만나는 점이 만약에 알파, 베타라고 하고 이 직선을 우리가 어때? y는 mx 더하기 n이다라고 할게. 자, 그러면 얘랑 평행한 직선. 그리고 얘는 어때? y는 mx 더하기 k라고 해서 여기 기울기가 같으면 어때? 평행하다. 그치? 평행할 거야.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접점은 반드시 어디라고? 중점이다. 자, 2차 함수의 특징이다. 2차 함수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점을 잡더라도 두 점 뻗어서 직선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어때? 얘랑 평행하다. 그거를 원래는 수초에 나온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 F의 뭐하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미분계수가 뭐랑 같다? 베타 빼기 알파의 F 베타 빼기 F의 알파랑 같다. 모든 알파 베타에 즉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얘가 알파 콤마 F 알파 얘가 베타 콤마 베타라고 하면 지금 이거 X좌표의 차 Y좌표 차한 게 뭐라고? 이 기울기를 나타낸 거거든. 근데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중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란 이야기잖아. 여기서 기울기는 같게 되려면 같다고. 근데 이게 모든 실수일 때 무조건 되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다. 뭐 있냐? 방금 2차 함수 얘기했잖아. 그럼 뭐 있지? 직선. 다른 함수들은 얘가 되는 점이 뭐 한 개, 두 개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 특별한 점이니까 그 점을 찾아라 라고 할 수 있는데 2차 함수는 어떡하고? 그냥 어딜 잡든지 다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푸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거지. 2차 함수가 있단 말이야. 직선이 있단 말이야. 여기 하면 P를 잡아서 삼각형 APB 넓이가 최대입니다. 최대가 됩니다. P의 X 좌표가 됩니다. 얘를 Y는 X라고 하고 이 점은 만약에 알파 콤마 F의 알파 이걸 베타 콤마 F의 베타라고 한다면 일단은 뭘 해봐야 돼? 이 넓이가 언제 최대인지를 봐야겠지. 그치?
그럼 삼각형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뭐 요 AB 선분 길이 이 자체가 어때? 고정값이야. 정해진 값이란 말이야. 그럼 뭘 찾자고? 높이가 최대인 게 결국 최대인 거잖아. 그럼 언제 높이가 최대냐? 이거는 그냥 얘랑 평행한 접선을 그냥 하나 그어버리게 되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접선을 그냥 그어버리게 되면 이 점을 긋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 접선에 대하여 곡선 자체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때 얘가 제일 길 수밖에 없겠지. 무슨 말? 직선이 있고 곡선이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뻗었을 때 어떤 이 평행 길이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길이들은 어때? 얘보다 짧을 수밖에 없잖아. 그치? 당연한 거야. 그래서 니들이 이게 접할 때 최대라는 걸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냥 그림 그리면 어때? 접할 때 최대가 쓰면 된다 그냥. 모르면 어때? 그림 다시 봐. 이러면 돼.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래서 다른 어떤 점을 잡는다라고 하면 다 어때? 높이가 이 접할 때보다는 짧아지기 때문에 그냥 어때? 최대가 될 때는 AB랑 뭐한 평행한 접선에 접점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치? 그치? 그리고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 이 직선이 나와 있겠지. 그치? 예를 들어 얘가 뭐 y = x 더하기 k다라고 하면 얘는 어때? y는 x 더하기 뭐 다른 값이라고 두고 d는 0 때려서 이 점을 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뭐 할 때 개과 싶을 때는 바로 그냥 어때? 얘가 이 중점이네. 때리면 된다. 자, 예를 들어 줄게. 만약에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라고 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 직선을 y는 뭐라고? 얼마 할까? x 더하기 10 정도로 할까? 일단 붙여. 그러면 이 접점의 셈가 어떻게 된다고? 둘이 같다라고 보면 어떻게 되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5는 0이잖아. 그럼 바로 x 값은 얼마나 되는데? 2 나온다. 이것도 최대라고. 이것도 최대다. 오케이? 넓이는 안 물어볼 거야. 왜? 넓이를 물어보게 되면 뭘 알아야 되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때려야 되거든? 물론 때릴 수 있지. 그치? 왜? 만약에 이 점이 2다라고 이 2, 얼마란 이야기야? 여기다가 2 집어넣게 되면 P점 좌표가 얼마가 나오냐? 2, 3. 그럼 2, 3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 니들은 점축거리 쓰겠지, 그치? 맞지? 근데 쉽지가 않네. 2,3이 있으면 얘가 얼마? y는 x 더하기 1이고 점리가가 제일 빠르긴 한데 그럼 몫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뽑고 이렇게 뻗을 거 아니야. 이 점은 얼마? y가 3되려면 이 점은 얼마지? 잠깐만 2,3은 뭐야? 직선 위에 있는데? x 더하기 11이에요. 아 12가 10이다. 얘가 얼마란 이야기야? 마이너스 7,3이다. 그치? 이들이 얼마? 9네? 얘는 얼마?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때 루트 2니까. 근데 안 나올 거야. 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비말 범위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그때 최대가 될 때 이 점 좌표만 구할 줄 알면 된다. 거기까지는 물어보고. 오케이? 그리고 2차원 특징이 뭐? 얘랑 평행하다. 반드시 이런 거. 결정이 된다. 자, 관련해서 약간 다른 문제를 한번 가볼게.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문제인데 요 내용 쓰는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문제가 아니다. fx가 얼마나 6x 빼기 x 제곱.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오래됐다, 그치? fx가 됐네. 이 점을 O라고 하고 얘점을 A라고 하고 얘를 P, 얘를 Q라고 할게.
자, 저 이상한 도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Q의 X 좌표를 한번 구해봐라. 방학 때 내가 저 수업 했던 것 같은데 뭐 별로 의미 없어. 다 잊어버렸을 테니까.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고 있으면 다 천재게. 자,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그냥 빨리 풀기만 하면 되는 문제여서 자, 푸는 방법은 방금 얘기해준 이 내용을 쓰는 거야. 너 모르겠다. 중간에 왔기 때문에. 괜찮아. 다 안 했어. 그리고 해도 뭐 별 도움이 안 된다기보다는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해보면 돼. 식으로 놓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얘들아. 병이 고정된 게 응? 고정된 게 뭐라고? 힘들고 다 고정. 아니, 둘 다 옮기는 거야. 그럼 움직여요? 어. 이거 점찍고 써도 돼요? 점집거로 왜 써?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X 잡고 구하는 거야. 아, 엑스샷 방도 돼요? 넓이 구하지 마. 그 점집거로 왜 쓰니? 두명 하나 이꼴로 나오는데. 아니야, 쓰고 싶지 않아. 쓰면 안 돼. 그거 쓰고 싶으면 논문 없애야지. 이게 뭐야? 어? PQ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점이다. 힌트 줄게. 자, P를 P, Q라고 두고 Q를 Q, Q라고 두면 된다. 기억이 나는데. TUT 없었어. 근데 빨간 책에서 풀었었어. 빨간 책이 없어. 없대잖아. 없어. 그냥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없지 당연히.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줄겠지. 괜찮아. 지금 다시 보는 거야. 뭘 작년 얘기 지금 하려고 그래. 니 처음 작년에 했나? 올 초에 했구나. 아니, 작년에 올 초에. 니들이 20일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좀 열심히 주사를 하면서 복소사하고 있을 거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 문제가 풀기 중요하지. 그지? 답 나왔냐? 얼마? 잠깐. 응? 얼마 나왔어? 아, 페이지에도 또 붙여놨구나. 자, 사실은 고민한다고 이게 쉽게 답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알려줄게. 자, 이것 또한 예전에 어려운 문제집에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나온다는 보장은 없거든. 근데 워낙 세아유가 복고풍이 심한 한편으로 레트로 감성이 강하다. 가로세요 한장하고 이러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기회를 보여주는 거고 모의고사에 나올 리 없다. 모의고사 안 나온다. 그냥 이건 중간고사 때까지만 기억하고 있다가 안 나오면 그냥 버려라. 언젠가 나오겠지 그러면 된다. 자, 일단은 얘를 내가 P라고 쓰고 얘를 Q라고 하면 도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일단 Q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Q점 좌표가 있을 때 얘가 얼마인지 몰라. 있다고 치고 뭐? OQA가 그냥 내가 저때 Q를 잡았다고 쳐. 그 상황에서 여기다 뭐 한다고?
삼각형 OPQ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OPQ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P는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어때? P가 뭐? 2분의 Q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이 점을 잡고 뭐가 되면 2분의 Q가 되면 반드시 어때? 이 Q가 되는 그 넓이가 뭐가 된다고?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같은 방법으로 마찬가지로 OPA가 있는 상황에서 얘가 최대가 되려면 Q는 뭐가 돼야 돼? Q는 P와 A의 중점이다. 그치? 맞지? 그치? 그럼 얘도 어때? 얘의 중점이 되면 된다고? 그러면 P 값이 얼마였어? 얘가 2분의 Q란 이야기잖아. 그치? 2분의 Q랑 이 값이 얼마? 6이란 말이야. 더하기 6한 거 나누기 2한 게 뭐가 되면 된다고? Q가 되면 되겠지. 맞지? 그럼 2Q고 2분의 3Q가 되면 얼마야? Q는? 이거 3 아니에요? 응? 거기 3이어야 얘랑 얘 중점인 거니까 2분의 QP랑 Q랑 6의 중점 한 게 얼마라고? Q란 이야기야. 즉 이랑 이 같으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이 Q가 2분의 3, 2분의 3Q가 얼마? 6인 거니까 Q는 그냥 바로 4가 나오는 거지. 4. 그럼 얘가 4라냐고 얘가 2가 되면 뭐? 그냥 최대라고. 그냥 안전빵으로 3등분 하니까 최대 나오는 건 맞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런 성질에 의해서 그러한 거다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P라는 점을 잡고 넓이 구하고 하고 있으면 어때? 안 되든 안 맞는데 심심하면 시험 끝나고 심심해봐라. 그렇게 관심도 없겠지만 어쨌든 뭐다? 이걸 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다 안 나온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정도로 기억을 하냐라고 하면 2차 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고 어떤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라고 하면 이 점이 뭐라고? 얘와 얘 중점 위에 있을 때 중점 x값인데 그때 최대가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오케이? 그것도 접할 때고 왜냐면 접할 때 중점인 거니까. 알았지? 자 이제 그 외에는 진짜 문제를 풀면서 해야 되는데 아니야. 최대 최소 그래프 얘기 안 한다. 어차피 니들은 숙제를 끝까지 낼 거니까 문제 몇 개 풀고 해보자. 자 381번 쪽. 그리고 니들 부교재를 봤는데 유독 올해는 작년이랑 다르게 최근 모의고사 문제가 많더라. 특히 2차 함수에. 웬일로 세아유가 모의고사 문제를 부교재에 넣었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381번. 381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학원에서 주는 교재만 바꿀 줄 알면 시험 잘 본다. 그러면 작년이랑 비교가 바뀌었어요. 응? 작년이랑 비교가 바뀌었어요. 갈아엎었던데? 비슷한 문제가 한 10%? 15%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작년 무기제 문제를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문제집에 글자목에 같이 따려온 거 아니야. 같은 문제가. 거의 바뀌었어. 더 어려워졌어.
응? 아, 뭐지? 난 다 한 줄 알았구만. 응? 아니? 보고 있어. 근데 어떻게 한 거지? 소리를 한번 못 쓰겠구나. 미분이네. 답은 미분하고 있구나. 혹시 이 중에 기하 배운 사람 있냐? 기하. 기하. 했어? 극선의 방식 알고 있니? 좀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본다고. 그러면 답을 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한다거나, 왜 이렇게 실시간으로 답이 나와? 흑살이요. 어? 흑살이요, 그래요. 극선 뭐 안 배웠어? 기하 때? 아니, 근데 진짜 언제 했어? 그 성인 했는데 기하 언제 했어? 그 방학 직전에 그 사랑 이야기 내신할 때. 그래? 네. 설마 극선 배웠니? 기억이 안 나. 배우긴 한 것 같아? 기하 한 사람 또. 소연아 극선 기억나? 기억이 안 나? 그 얘기 하지 말자. 얘기 안 할게. 이게 극선이라는 걸 알게 되면 식이 그냥 바로 나오거든? 근데, 하면 안 되겠구나. 너도 한 사람들은 적어놔라. 극선이다. 이 선이 극선이다. 극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2 곱하기 y는 2분의 x 더하기 2랑 답이 나온다. 응? 이거 방학 때. 야? 세영이 있어 이거? 근데 원방한 되겠지. 아, 네. 그치? 근데 제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 2차 곡선이다 할 때 관심이 있구나. 분명히 하자. 자, 2차 곡선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극선이라는 거를 언제 맞냐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한테 맞다. 원의 방정식한테. 편의상 이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다 라고 하고 a점이 알파 베타가 있을 때 요 점에서 두 원의 그은 접선 그리고 그 접선의 접점을 연결하는 직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극선이다 라고 하거든. 그리고 그 극선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이 접하는 점이 뭔가 있겠죠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차피 얘들아 이야기 할 거니까 봐라. 이거 불과 중학생상 바로 시작하는 내용이다. 얘가 직선의 방정식을 L1, 얘를 직선의 방정식을 L2라고 한다면 이 도형에서 어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접선을 보니까 얘가 x1, x, y1, y는 r제곱이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된다고? x2, x, y2, y가 뭐? r제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둘 다 뭐 지난다고? 알파 베타를 지날 거래. 지나기 때문에 대입하면 빵 되겠다, 그지? 그래서 뭐? 알파 x2 베타 y2도 r제곱이고 알파 x1 더하기 베타 y1도 r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을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직선이 뭐가 되면 알파 x 더하기 베타 y가 r제곱이 돼버리면 대입하면 다 된다, 그치? 그래서 요래가 나왔습니다가 된 거야. 그치? 그럼 극선은 뭐냐? 그냥 요 도형 밖에 있는 점에서 뭐?
이 A 알파, 베타를 뭐처럼? 이 도형의 2차 곡선의 접점인 것처럼 접점으로 간주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뭐라고? 바로 극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래 2차 도형에서 알파 x, 베타 y 바로 알죠 나오면 근데 그게 x1, xy만 한 거니까 동의한 거거든. 근데 기하를 하게 되면 뭘 배우느냐? 제일 먼저 포물선 배우잖아. 포타상 하면서 접선 구할 때 접점이 주어질 때 접점 x1, y1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뭘 배우냐라고 하면 x의 제곱은 뭘로 바꿔라? x1, x y의 제곱은 y1, y로 바꾸라고 배워. 근데 그거는 이미 1학년 때 배운 내용이다. 그지? 추가로 뭘 배우냐? 1차식은 뭐로 바꾼다고? 2분의 x 더하기 x1으로 바꾸고 y는 2분의 y 더하기 y1으로 바꾸면 돼요 하고 추가로 얘를 두 개를 더 배우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는 봐. 이 y는 x제곱이다 라는 2차 곡선에 대하여 이 점에서의 극선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어때?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뭐로? 접선으로 간주를 하고 그냥 극선을 구하면 얘는 y니까 뭐 한다고? 아유 틀렸네. 바보도 그렇습니다. 완전 이상하다. 쏘리.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얘는 y 값이 마이너스 2인데 얘가 어때? 1차식인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2분의 y 빼기 마이너스 2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어때? 2차식이잖아. 그럼 얘는 어때? x1, x 하면 된다고? 얼마야? 2분의 1 x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때? 바로 날라가니까 아래에서 풀어버리네. x가 이게 바로 튀어나오는 거다. 극산의 방정식. 근데 요 내용은 기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만 쓰면 되고 모르면 안 써도 된다. 그냥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한 번씩 때리면 된다. 그렇지? 한 번씩 때리면 된다. 그 저거 x제곱은 x에서 가는 그 밑에 식으로 가는 미분을 미분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기하에서는 그냥 외우라고 시키는 거야. 2차 곡선은. 그럼 x는 왜 그 음함수 그만큼 미분으로 시킨다. 실질적으로 기하에서 이해가 가는 건 그리고 뭐야? 쉬는 시간이야? 쉬었다가 다음하고 어떻게 하자. 얘는 그냥 참고만 해라. 이거 몰라도 된다 얘들아. 대신 배운 사람이 있으니까 설명해 준 건데 얘 이거 배운 거 기억나고 그러면 그렇게 써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관련된 계속 나오기는 하는 거거든요. 몇 시까지? 어? 몇 시까지? 55분까지.